6월부터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천천히 뭔가 바뀌는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과 같은 횡재수도 6월부터 천천히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러가지 투자에서도 하나둘씩 좋은 성과를 받아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항상 기다림만 계속이 될 뿐 그 어떤 것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6월에는 원숭이띠 여러분이 이런 답답한 흐름을 풀어줄 기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시청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영상을 중간중간 멈춰두고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의 배경 주파수로 6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횡재수를 증폭시켜줄 777Hz 주파수를 재생시켜 두었습니다. 매일 주무시면서 해당 영상을 틀어두시고 주무시면 로또 복권 1등과 같은 횡재수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창에 6월 한 달 꼭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을 한 가지만 적어두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신 소망을 이번 달에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월 채널에 새롭게 등록을 해드리고 있는 원숭이띠 운세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6월달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운세 흐름이 예상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운세 흐름 요약. 2025년 6월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재물운의 흐름은 마치 흐린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비추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뜻밖의 변화가 커다란 금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일상 속 대화나 관계에서 재물운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숭이띠 분들은 6월달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재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지인, 심지어는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에게서도 좋은 기운이 전해질 수 있으니 주변 인연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의 재물 흐름은 수면 아래 조용히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제안이나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유혹에는 반드시 경계심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에 숨겨진 불균형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그릇을 넘치는 물처럼 기회를 쏟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재물운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기회의 씨앗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보고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렇듯 6월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눈을 두지 않고 흐름을 읽고 여유 있게 판단한다면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6월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달 부동산 운세. 2025년 6월 부동산의 흐름은 그동안 잠잠하던 물길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변화의 문턱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들이치는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이 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 이사와 같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매매와 관련해 기나긴 정체기 속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56년생과 68년생은 이전까지 반복되던 실패와 정체를 넘어서 뜻밖의 전화 한 통이나 우연한 관심을 통해 거래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흐름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기운이 터져나오듯 한 번의 기회가 쌓인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의 경우는 이번 달에도 여전히 답답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흐름이 막혀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관심은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리한 조건 완화나 갑작스러운 광고 확대보다는 공간 자체의 기운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44년생과 68년생은 임대 대상 공간의 정리정돈, 채광 개선,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조금씩 에너지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달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행운의 숫자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라는 큰 움직임은 그 자체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길과 방향을 놓치면 좋은 기운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운세의 흐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달 주식 투자 운세. 2025년 6월 주식시장과 관련된 흐름은 전반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마치 급류가 도사리고 있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섣부른 움직임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이미 보유 중인 종목의 흐름조차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성급한 매도나 매수보다는 정중동의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56년생과 68년생에게는 감정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이며 어떤 판단도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식의 경우 당장의 수익이나 손실에 연연하기보다는 당분간은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운의 흐름상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도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 문을 억지로 열려 한다면 오히려 안에 있던 기회마저 흘러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종목 매수는 이번 달에 절대 피해야 할 금기입니다. 신규 진입은 마치 안개 속 길을 걷는 것과 같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44년생과 80년생은 특히 주변인의 말이나 각종 정보에 흔들리기 쉬우니 이럴 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 종목에서는 서서히 상승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며 작지만 분명한 회복세를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56년생과 92년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흐름이며 잘 견디고 유지해온 인내심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는 조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코인 또한 신규 진입만큼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코인을 선택하거나 신규 매수에 나설 경우 수면 아래 있던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형태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이라 해도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세 흐름 속에서 실제 생업을 영위하시는 자영업자나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기운이 작용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사업 운세. 2025년 6월 사업의 기운은 천천히 올라오는 아침 안개 속 태양처럼 서서히 드러나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기회를 선물해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뜻밖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메뉴나 제품이 갑자기 고객의 관심을 끌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의 입소문이 매출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달부터 이어진 거래처와의 마찰, 내부 직원과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남아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44년생과 80년생의 경우 특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에서 지혜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라 해도 방치하면 매출 상승의 흐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번 달은 소통을 통한 정화가 사업운을 지켜내는 핵심이 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달 영상 후반에 소개될 방향에서 다가오는 귀인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귀인의 등장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막혀있던 흐름을 풀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는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6년생과 68년생의 경우 이러한 인연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방향에서의 만남이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아주 뜻깊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 시작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80년생과 92년생의 경우에는 특히 창업 아이템에 대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이 예고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6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2025년 6월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숫자는 바로 2와 8입니다. 이 두 숫자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예기치 못한 행운이 동시에 깃드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이 숫자를 접하는 경우 강한 금전의 흐름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4년생과 68년생은 이의 기운이 사람 간의 재정 연결을 만들어주며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수 있고, 80년생과 92년생에게는 파리 사업적 기회나 투자 방향에서 예상 밖의 수익을 부르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숫자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은 2일, 8일, 18일과 같이 이 숫자가 포함된 날에 추진하고,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설정 시 해당 숫자를 포함해보는 것도 기운을 더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이 숫자는 이번 달의 흐름과 부조화를 이루며 갈등과 분산,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운을 가집니다. 56년생과 80년생의 경우 특히 이 숫자와 연관된 날짜나 번호 혹은 금전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와 맞닿은 시점에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5일이나 25일에 큰 돈을 쓰거나 계약을 맺는 일은 한 템포 쉬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로또 복권과 관련된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물운이 강한 숫자 2와 8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복권 번호에서도 주목해야 할 흐름을 암시합니다. 68년생과 92년생의 경우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로또 구매가 이번 달에는 필연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생길 수 있으며, 무심코 선택한 번호에 이 두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긍정적인 징조일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은 단순한 운이 아닌 흐름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은 숫자와 운이 교차하는 지점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시기이니 무심한 듯. 그러나 예민한 시선으로 자신의 일상 속 숫자,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원숭이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 2025년 6월 요일의 흐름 속에서 돈복의 문을 여는 날은 바로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 두 요일은 하늘의 기운이 땅과 만나 조화를 이루는 날로 재물운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거래, 계약, 투자 등 중요한 금전 관련 일정은 이 두 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큰 이득을 부를 수 있습니다. 68년생과 92년생은 화요일에, 56년생과 80년생은 금요일에 기회가 몰려드는 흐름이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일정이라도 이 요일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요일은 첫 시작의 기운을 담고 있어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에 도전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날에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92년생의 경우에는 지인을 통한 행운의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요일은 풍요의 끝맺음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어 그 주간의 성과를 정리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44년생과 80년생의 경우 이날에 오래된 고민이 풀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금요일에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서류 처리 등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번 6월 한 달간은 금전의 흐름이 정체되며 혼란과 우유부단함이 강해지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특히 56년생과 68년생은 이날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적인 지출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머리를 비우고 몸과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날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요일마다 재물운의 밝기와 흐름이 확연히 달라지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일정은 가능한 한 요일의 에너지를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의미를 놓치기 쉬운 색깔에 담긴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2025년 6월 재물의 흐름을 강하게 이끄는 행운의 색상은 진녹색과 노란색입니다. 진녹색은 안정과 확장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재물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확장해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은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의 흐름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차분하게 그리고 깊게 불러오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노란색은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색으로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통해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막혔던 금전의 흐름을 뚫어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6년생과 92년생은 진녹색이 금전 흐름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방, 지갑, 문서철과 같은 실용적인 물건에 진녹색을 접목시키는 것이 금전 기운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4년생과 68년생에게는 노란색이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의류나 실내 인테리어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했을 때 뜻밖의 재물운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노란색 소품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은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사고와 침착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번 6월에는 재물운을 정체시키고 활력을 낮추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80년생과 92년생은 이 색을 주요한 자리나 중요한 외출 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색은 이번 달의 기운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지출, 손해, 금전 관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어두운 남색 옷이나 액세서리는 잠시 내려두고 밝고 생기 있는 색으로 기운을 환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달에는 색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진녹색과 노란색을 속옷이나 수건, 필기구, 액세서리처럼 자주 접하는 곳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운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며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복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두 색상의 조합은 매우 좋은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셔츠를 입고 진녹색 가방을 메고 복권을 구매한다면 숫자의 운과 색의 기운, 방향의 흐름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강한 재물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인은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고 재물운이 증폭이 되는지 방향의 운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2025년 6월 행운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이 방향은 새벽의 빛이 처음 떠오르는 방향과 가까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 할 수 있으며 재물운과 사람은 특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심점이기도 합니다. 동남쪽은 단지 나침반상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긍정적인 확장을 상징하며 외부로부터 좋은 인연과 재물의 흐름이 함께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특히 44년생과 80년생에게는 동남쪽 방향이 곧 귀인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평소와 달리 동남쪽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이나 그 방향에서 만나는 인연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금전 흐름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남쪽 방향에 위치한 카페에서의 우연한 대화, 그곳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정보 또는 동남쪽 출신의 지인이 전해주는 기회, 이 모든 것이 귀인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 방향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동남쪽을 밝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물이나 금색 소품을 놓아 기운을 푹 돋우면 기회가 몰려오는 흐름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로또 복권을 구매하려는 분이라면 동남쪽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앞서 안내드린 2와 8 숫자가 포함된 날짜에 진녹색 또는 노란색의 복장을 갖추고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여 재물운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귀인은 사람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 한 권, 영상 하나,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이 인생의 흐름을 바꿔주는 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은 원래 기획, 판단, 통솔을 상징하는 방향이지만 이번 6월에는 그 에너지가 왜곡되어 금전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6년생과 68년생은 북서 방향에서 다가오는 거래, 협상, 투자 제안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에서 오는 흐름은 지나친 욕심을 자극하거나 판단력을 흐려 큰 손실을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서쪽 방향은 또한 갈등과 오해,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마주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회의나 문서 작성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실내 배치를 북서 방향을 등지도록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원숭이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6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원숭이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